가장 많이 찍어오는 게 그 마이코들을 찍는 겁니다. 이게 네네. 다름이 아니라 이제 어린 기생들이죠. 그렇죠. 게이샤. 어린, 예, 어린. 일본에서는 예. 게이샤라든가, 예. 게이샤는 도쿄의 말이고요. 예. 교토에서는 그 예기라고도 하고, 예. 네, 어린 예기, 그러니까 음. 미혼령의 예. 예기 게이샤를 마이코라고 예. 교토에서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이코를 중심으로 해서요, 일본의 제2의 미투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미투 운동이 이렇게 거의 없는 나라인데, 그렇죠. 그런데 예, 이상하게 엉뚱하게 조금은 엉뚱하네요. 네네. 마이코를 중심으로 미투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 자, 이 사진을 좀 보시면요, 왼쪽이 마이코예요. 현재 마이코는 15살에서 18살 정도 가지의 어린 소녀들이고요. 예. 현재 일본이 그만 18살을 일단 성인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요. 예. 네네. 그래서 18살까지 뭐 옛날에는 20살까지였는데 현재는 18살까지가 미성년의 마이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요. 네. 네, 이 사람들은 여기 사진의 오른쪽은 게이샤 그리고 마이코가 아닌 예기가 되는 좀 나이가 있는 예. 여성이고요. 이 마이코는 견습생입니다. 그러니까 천식적인 게이샤가 되기 위해서 삼위센이라든가 노래라든가 춤이라든가 북을 치는 이런 것을 학습하면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진에서 보면 왼쪽에 있는 이 어린 네네. 어리게 생겼네요. 예. 네, 이 그렇죠. 마이코는 그 부사수인 거고, 그러니까 그렇죠. 오른쪽에 있는 조금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이 게이샤, 여성은 그렇죠. 그 사수가 돼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도제 관계인 거네요. 예,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견습 기간은 그 임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예, 노임금이죠. 음. 예, 완전히 무보스로 그렇게 견습을 해야 예. 된다라는 그러한 규칙이 이거 전통적으로 쭉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그게 지켜지고 있고요. 자, 문제는 2월이 돼가지고 일본에서 처음 마이코라고 해서요. 마이코 세계에서 파진 여성인데 SNS에 자신이 마이코 생활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를 고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SNS에 마이코도 SNS를 하는군요. 네, 그렇죠. 예. 트위터에 트위터겠네요. 예. 올라왔어요. 네, 일본은 트위터를 많이 하니까. 그렇죠. 예. 이거 보시면요, 이렇게 나왔어요. 이 세상에서 말을 살테를지도 모르지만 이곳이 마이코의 실태다. 아하. 예, 16살 때 사람들이 술을 혼수처럼 마시게 했고 예. 자신에게요. 네, 손님과의 목욕이라는 이름의 혼욕을 강요당했다. 네, 그러나 그때도 온 힘으로 도망쳤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손님하고 함께 목욕해야 된다라든가요. 이것이 정말 일본의 전통 문화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 공공적으로 이것을 SNS에 막 용기를 낸 거죠. 그러니까 아니, 뭐이 정도면 뭐 거의 매춘을 강요한 거나 마찬가지죠. 아닙니까? 예, 이거는 그러니까 매춘에 관한 이야기도 그 다음에 나왔고요. 예. 다음 보시면 또 다른 마이코가 고발한 내용인데 초능 5천만 엔으로 처녀를 팔리를 보냈다. 그러니까 5천만 엔을 누군가가 주고 함께 그 한밤을 지내자. 근데 그것을 다 의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겠죠. 예. 예, 돈은 다른 사람들이 받고 예. 본인은 본인은 예. 한 푼도 받지 그렇죠. 못해요. 예. 물론. 그러니까 그때도 이것을 고발한 사람은 도망갔다고 합니다. 네네.
5천만 엔이면 5억 원인데. 5억 예. 그죠? 예. 엄청나게. 음. 그래서 일본에 또 이런 데에 엄청나게 돈을 쓰는 그런 음, 전신나간 사람이 있구나라는 예. 것을 또 알 수가 저는 있는데 뭐 그냥 교토에 가면 이런 뭐라고 할까? 보기 좋은 관광 상품으로 뭐 이런 게 있는 정도인 건 줄 알았지. 네. 아직도 이런 그 풍습이 남아 있는 음.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예,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이코하고 뭐 사진 찍었다라든가 예.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도 그게 마이코가 아닐 음. 수가 있다고 예. 마이코 자체가 말합니다. 음. 자신들은 거의 밖에 나가지 못한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 그렇게 그러면 밖에 나와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마이크들은 뭡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그러니까 관광 상품으로 한국에서도 예. 한복을 좀 입히거나 그렇죠. 그런 게 예. 있죠. 예, 예, 우리도 이제 한복을 입으면 고궁 같은데 이제 공짜로 들어가니까. 네, 네, 네. 예. 일본에서도 그런 게 좀 있고요. 아, 해서 그래서 그 마이코처럼 보이지만 예. 일반 사람일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군요. 네, 예. 네. 그 관광객이 관광객을 보고 좋아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그 첫 번째 그 고발을 한 마이코하고 같은 사람이 또 이런 이야기를 SNS에 쭉 썼습니다. 국가가 인신매매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 저는 너무 울적해서 전신을 차려보니 트럭 앞으로 뛰쳐나와 있었다. 예. 아슬아슬하게 선배 언니가 구해줬다. 친했던 언니는 침실에서 손목 패고 음. 피를 흘리기도 했다. 예. 그 언니는 목을 매기도 했다. 이건 그러니까 또 다른 마이크인가요? 그 첫 번째 첫 번째. 한 예. 마이코가 이어서 했고요. 예. 가운데 있었던 처녀를 반응 이야기는 그 다른 예, 마이코의 예.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갖춰진 상황에서 목숨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상황이 마이코 세계에 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그 일본군 위안부도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비슷한 부분이 그런가요? 있구나라고 생각을 좀 했어요. 네, 인신매매라는 부분에서는 좀 비슷한 부분이 있죠. 돈을 위해서 다 가로채고요. 예. 그리고 굉장히 억압적인 상황에 있다라는 부분들이 그리고 외부에는 그렇지 않다는 식으로 더 보여지고 있다라는 점이라든가 그래서 독일 밑에 그 베를린에 간 사람들은 예. 다 그냥 알았어 음. 맺지분 같은 거 아니냐 위안부가 음. 이런 마이코들에게도 너희들의 자발적인 위사로 계속 했던 거 아니냐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 예. 아닙니까? 네, 막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 마이코들의 일부이지만 이 고발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지금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 계속 일본에서. 진행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예. 이러한 세계는 너무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여러 곳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음. 좀 꺼져버릴 우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 사진을 보면요, 이 사람은 영화 감독입니다. 자, 영화계의 미투도 일본에서 본격화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게 3월 초였는데요. 사카키 히데오 감독이라고 하여서 이 사진의 인물은 얼굴이 어느 정도 잘생겼고 그래서 배우이기도 하고 감독도 하는 사람입니다. 예. 근데 이 감독 겸 배우인데 그 내면 정도의 여배우한테 선본역을 했다. 네 명이나요? 라고, 네, 4명 이상 더 많이 있겠죠. 예. 그 중에 4명이 이 사람을 유명한 주간지에 고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보도가 된 이후에 또 이 사람의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절대 용서를 못한다라고 하여서 현재 아내하고 이혼 협의 중에 있다. 예. 예,
이 사건이 상당히 시끄러워졌습니다. 음. 그리고 이 내면 중 한 사람이 실명으로 고발한 것입니다. 예. 실명 코르고 했어요. 보통 인명으로 많이 하는데요. 어허. 예, 그래서 더 화제가 3월에 음. 이게 크게 됐는데요. 또 뭐 이 사람만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예. 이어졌죠. 그 다음은 성폭력 가해자로서 이 사람은 감독이 아닌데요. 배우, 일본에 좀 나이가 있는 좀 뭐라 할까 준진 배우죠. 키노시다 호우카라는 사람인데 아, 유명한 사람인가 보죠? 예, 상당히 일본에서는 유명합니다. 예. 네,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은 여성들한테 지금 고발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 예, 성폭력 라는 부분이죠. 네, 또 그 다음으로 보시면요, 세계적 영화 감독이에요. 이 사람이 왜 세계적입니까? 예, 여러 예. 영화제에서 세계 유명한 영화제에서 아. 수상을 했습니다. 예. 네, 소노시온이라고 했어요. 물론 그 예술적인 영화가 많기 때문에 그 한국에게 많이 알려진 사람이 아니고요. 예. 고레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고레다 감독. 히로카츠 감독이죠. 예, 예. 예. 그 사람은 그러니까 베이비 브로커로 또 한국에도 그렇습니다. 유명해졌고. 예. 네, 고레다 감독은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여성들을 상당히 희생시키는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에서 운동하고 있어요. 예. 굉장히 그러니까 고레다 감독 같은 사람은 반대 입장에서 좋은 역할을 하고 있어서 예. 그런 곳에도 일본의 요 배우들이 힘을 얻은 거죠. 그렇게 하여서 고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레다 감독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예, 있군요. 예. 고레다 감독뿐만이 아니라 세면 정도의 예. 괜찮은 감독들이 오히려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자라고 일본에서 예.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예. 뭐 우리가 저는 그냥 영화를 잘 만드는 감독 정도로 생각했는데 예. 그 얘기 들으니까 더 좋아지네요. 고레다 네네네, 감독이. 괜찮죠. 한번 물어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개봉했으니까 그렇죠. 한번 저도 아직은 예. 못 가봤는데 한번 보러 가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사진을 보면 이 사람은 그 아까 첫 번째 나온 사카키 감독을 예. 성폭력으로 고발한 여성입니다. 실명 코르고 내면증 한 사람 고발했다고 했죠. 그렇죠. 그 중 한 사람은 아니고 예. 이 사람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실명 코르고 사카키 감독을 고발했습니다. 2차 고발자군요. 예, 예, 그렇죠. 네, 이 사람은 꽤 유명한 사람이고요. 20세 때부터 뭐 아이돌로 데뷔를 해가지고 영화라든가 예. 그 연극 무대에 굉장히 많이 출연한 사람이고요. 현재는 문필가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사람도 남편이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네덜란드 사람이요? 예, 예. 예. 네덜란드의 그 문화 전문가, 문화를 그 전공한 사람하고 일본에서 결혼했고요. 그런 영향도 있는지는 잘 몰라도 상당히 솔직하게 자신의 경험을 계속 고백해 나가고. 그럼 언제 이렇게 그 성폭력을 당했다는 겁니까? 그거는 그런데 이 사람도 후회하고 있다. 실제로 성폭력을 받았을 때는 예. 그것을 고발하지 그럼 못했다라는 아주 거예요. 옛날 그러니까 뭐 예, 몇 년 전에 이야기를 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카키 감독에 대해서 4명이 고발했잖아요. 예. 또 실명권 사람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힘을 더 얻어가지고 예. 자신도 또 같은 감독이니까 사카키라는 그래서 자신도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라고 예. 해서 그러나 처음 자신이 말을 못했다라는 것은 오히려 미안하게 생각하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NHK가 6월 14일에 특집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성폭력을 생각한다. 영화계의 성폭력을 고백한다. 예. 이 지금 바로 앞에서 본
수일엔 미도리 씨가 예, 이 스이렌 사람이군요. 미도리 씨가 상당히 많이 여기에 출연했어요. NHK가 또 보도를 하면 상당히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이 또 이달 6월이 돼가지고 다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네. 다음 보시면 그 6월 27일이니까 뭐 조금 전이죠. 며칠 전인데요. 배우의 미즈하라 리코라는 사람이 역시 이 미투 운동 자묘 선언을 했고 자신의 성폭력이나 성추행 그것으로 당한 예. 경험을 쭉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렇게 하기 어려운데 계속 막 그렇죠. 이어지고 있네요. 예. 네.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예. 한국은 그 5년 전에 이거 바로바로하게 그랬었죠. 있었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5년 전에 미국에서 이게 먼저 시작됐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일본에서 왜 못했을까라는 것을 반성하고 있다. 그때 자신들도 벌써 경험자였기 때문에 예. 말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나 일본의 보수적인 분위기라든가 예. 여성 멸시의 내용이라든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때는 소리를 낼 수가 없었는데 예. 이제 와서 소리를 내고 있다. 당시에는 오히려 이렇게 고발을 한 그 여성들이 오히려 비난을 받는 그런 이상한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예. 2차 가해가 그렇습니다. 한국도 있지만 일본에서도 더 심각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운동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그 미즈하라 리코 같은 여성이 지금 그 제안하고 일본 영화계에서 아마 받아들여질 것 같은 그 현상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 화면을 조금 보시면요, 인티마시 코디네이터를 이제 도입한다. 어려운 말인데요. 처음 듣는 말인데. 예, 인티마시라는 것은 이러한 부분에서는 성관계를 말합니다. 아하, 인티마시.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 왼쪽에 서 있는 여성이 인티마시 코디네이터인데 예. 이 사람 무엇을 하느냐고 하면 실제 그러한 그 성묘사를 그 영화라든가 드라마에서 찍을 때에 배우들의 연기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예. 지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배우들의 연기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예, 지도하는 거죠. 지도를 해요. 예. 예. 왜냐하면 뭘 지도합니까? 그 특히 일본에서는요, 예. 남자들이 이러한 성관계를 찍을 때 실제 행위를 할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배드신을 찍을 때. 예, 배드신. 네네. 아하. 그래서 그게 또 일본 여배우에게는 굉장한 수치이고 콤포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처음은 그런 거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한 배드신에 임했더니 상대 배우가 엄청난 그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건 뭐 영화가 아니라 무슨 있을 수가 없는 포르노 아닙니까? 것인데, 그렇게 되면. 그래서 특히 남성 배우들은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뭐 팬티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을 일부러 입지 않는다고 그래요. 자신은 그건 싫다고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하여튼,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여기서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하는 그런 옷이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인티마시 코디네이터가 있으면 그런 사고는 절대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서로 정확하게 매드신을 찍기 전에는 서로가 합의를 하도록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것인데 그러면은 지금 이 사진에서 보면 오른쪽에 서 있는 여자분이 이 인티머시 코디네이터인 것 같고요. 오른쪽에 있는 남자가 지금 그 영화의 예. 매드신을 사실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저리에 그 여배우도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이 사진에는 안 나오는데. 그렇죠.
그렇고 그런 이거는 거군요. 여기서 예. 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보여드리지 못하고요. 예.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사실상 예. 존재하는 그러한 코디네이터이기 때문에 한국이나 일본에서도 이런 제도는 실제적으로 도입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그렇습니까? 생각하고요. 아유, 뭐 저는 그런 세계는 상상하기가 좀 네. 어려운데. 네, 그리고 음. 그렇다고 해도 이것은 그냥 실제로 촬영할 때잖아요. 예. 외부에서는 뭐가 일어나지라는 것은 이게 막을 길이 없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는 역시 요배우들이나 많은 또 협력자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그러한 미드 운동이라는 것이 상당히 건전하게 진행되어야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뭐 벌써 이러한 시기가 좀 뭐라 할까 지난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는 본질적으로 지나버리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본질적인 부분은 잘 보면서요. 한국에서도 지켜야 되는 것은 지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상상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네. 어쨌든 이게 도움이 된다면 얼른 빨리 도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예, 네,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예, 어쨌든 간에 그 마이코라고 하면 그 일본 이 교토의 명물이기도 하고 나름 관광객들의 인기가 많은 그런 존재들인데